오늘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고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400만 주를 코스닥에서 300억, 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던 개인들이 종가에 마이너스 250억으로 매도로 전환해서 장이 끝났어요. 규모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2020년 11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거예요. 관련주들이 살짝 출렁이었다가 결국 다시 갑니다. 왜 가냐면 이때 바이든이 취임을 하거든요. 자, 오늘 11월 13일인데 시장이 정말 어렵죠. 네, 정말 지독하고 힘든 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모두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5만 원을 이제 위협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고요. 지금 뭐 특정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정도로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환멸 단계, 증오 환멸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물론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다 팔고 떠나야 된다, 뭐 탈출해야 된다, 뭐 코인으로 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미국장으로 다 넘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물론 뭐 그거 정답이 없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약간의 자산 배분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을 다 팔고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한국 증시에 머물러서 힘들 때 잘 이겨내고 또 좋아질 때를 기다리고 좋아졌을 때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내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고, 그리고 환율 시장 얘기 간단히 보고, 오늘 좀 시장에서 중요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잠깐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들 제가 그대로 이거 가져온 건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까지는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네, 그 2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를 볼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 급락을 했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1,400만 주를 무려 매도를 했어요. 순매도를.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었는데 보통 1,000만 주 정도가 최대 매도였고요. 그 이내 뭐 200만 주, 300만 주 매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1,430만 주. 사실은 지난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서 급락했던 그때죠. 그때 삼성전자에서 1,650만 주 매도가 외국계에서 쏟아진 적이 한 번 있긴 있어요. 그 이후로 최대 순매도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은 안 좋은 거죠. 일단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루만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바닥이 얼마고 뭐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 예상하는 게 지금 맞지 않아요. 제가 10월 달에도 영상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 이때쯤에 제가 쇼츠도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린 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반등할 때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바닥이 아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많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거래량 터질 때가, 이때가 어떤 거래량이냐면 외국인들이 폭탄 매도를 던질 때예요. 보통 8월 달에도 있었고 9월 달에도 있었고 10월 달에도 한 번 있었고, 오늘 또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모두 다 외국인이 굉장히 큰 매도를 던진 날입니다.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날이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됩니다. 그죠? 이 날이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요. 뭐 짧게라도. 그럼 뭐 급반등, V자 급반등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V자 급반등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V자 급반등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와서 잠시 하락이 멈추고 짧게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피크 거래량, 클라이막스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1,40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과연 내일도 1,400만 주를 팔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은 외국인이 매수는 못할지언정
매도 규모는 줄어들 거예요. 네, 매도 규모가 앞으로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살짝 이제 좀 감소하면서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 시장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시장 전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는 삼성전자 하락이 좀 진정되면서 지수가 살짝 진정되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또 펼쳐질 수 있겠죠.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유는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뭐 8월달, 9월달부터 계속 했는데 이제 10월달부터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지금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하나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피해주예요. 네, 트럼프 피해주.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그냥 트럼프 피해주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예상을 못하고 해리스 쪽에 후원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양쪽 다 후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해리스 쪽에 후원을 하고 베팅을 했는데 당선은 트럼프가 됐다. 일단은 얻어맞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경제와 정치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인물은 비즈니스맨이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아직 그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트럼프 베팅을 하지 못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나그룹이 유일하게 트럼프 쪽에 좀 후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트럼프에 베팅을 해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지금 최근에 주가 급등하는 기업들 대부분 어디입니까? 하나그룹이에요. 네, 하나가 물론 우주항공이나 뭐 방산, 조선 쪽에 엮여서 수혜가 되는 분야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그룹이 유난히 강한 거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는 그런 이유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이 큰 거래량으로 단기 낙폭과대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랑 지수 함께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저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4만원대, 5만원 깨고 4만원대 한번 볼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4만원대 후반대에서 좀 돌려내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환율인데요. 환율은 제가 사실은 1,400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결국엔 환율이 1,400원을 뚫었습니다. 뚫었고 오늘도 지금 버텨냈어요. 1,407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환율이 뚜껑이 열렸다는 거.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위로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여기 전고점이 이런 자리잖아요. 1,43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봐도. 환율이 여기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증시가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거는 환율이 언제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꺾이는지, 그리고 환율이 움직이는 이 궤적과 증시가 어떻게 연동해서 움직이는지. 물론 환율이랑 증시가 완벽하게 반비례로 딱 떨어지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은, 큰 궤적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 증시에 불리하고 환율이 고점 찍고 밀리면 증시에는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종합지수 차트로 왔는데 오늘 이제 3일 연속 급락이 나와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일봉상 낙폭과대 밴드 지표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게 이제 이격도 관련된 지표인데요. 밑에 이제 이격도 지표를 제가 따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이격도가 이제 95 이하로 내려오죠. 95 근처나 95 이하로 내려오면 보통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8월달 이때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무너지면서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던 거니까 이때는 좀 제외하기로 하고요. 좀 심했던 때는 여기네요. 이격도가 한 91, 92까지 왔네요. 20일 이선 이격도가. 그러니까 이격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20일 기준이니까 20일 이평선과 현재 주가, 종가의 괴리가 몇 퍼센트 벌어졌느냐 이걸 보는 건데 보통 21선과 5% 이상 벌어지고 또는 뭐 10% 가까이 벌어지는 정도까지 밀리면 최소한 반등은 나온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 반등 나왔죠. 반등 나오고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자리부터
뭐 급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는 거죠. 지금 자리.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간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무조건 간다는 아니고 최소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고 반등 나와서 뭐 바닥 잡고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다음 단계고요. 일단은 반등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에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뭐 마음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고 희망이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반등이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 항상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 항상 이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힘들고 암울할 수 있어도 또 냉철하게 지금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단기 저점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이 뭐 최소한 단기 반등은 나온다.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최소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큰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단기 반등이든 뭐 큰 반등이든 반등 가능성 높은 자리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저점이 얼마인지는 못 맞춥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689포인트죠 코스닥. 제가 봤을 때는 한 670 전후 그 정도 내외 그 정도 내외나 그 이하에서는 한번 반등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글쎄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워낙에 시장이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짧게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지금 금투세가 폐지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장이 안 좋냐. 저도 그 부분이 참 실망스럽거든요. 저도 금투세가 해소가 되면 그래도 장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를 내심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금투세라는 게 사실 우리 시장에 언제부터 영향을 끼쳤냐면 이제 4월달, 5월달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4월달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이제 이게 계속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정치권에서 이제 폐지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시간을 끌다가 이제 폐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금투세로 고통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미증시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갖고 뭐 코인도 요즘 날아가고 하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다행이에요.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옛날에는 보통 그랬잖아요. 주식을 팔면 어디 밖으로 나가지가 않았어요, 돈이. 그냥 우리 국내에 머물러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 예금 적금으로 이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뭐 좋은 내용이 나오면 다시 그 돈이 증시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물론 첫날 금투세 폐지가 발표된 첫날은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이 들어온 건 맞는데 이미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우리 증시를 팔고요. 미국이나 코인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이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 돌아와요, 그게. 뭐 지금 미증시가 막 급락하고 그러면 그걸 팔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올진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잘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잘 가고 있고 또 코인도 지금 요즘에 급등을 한다고 하니까 더 안 들어오죠. 금투세가 폐지가 됐어도 한국으로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미 시장에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너무 뒤늦게 금투세 폐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반전이 생각보다 나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아쉽게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계기가 생기면 결국 또 돌아올 돈은 돌아온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어떻게 계속 외국이나 코인에 있겠어요. 또 돌아올 땐 돌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쌀 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장이 어떻게든 또 돌아서고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 그때 되면 돌아온다고 보는데 일단 아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현재 정권의 지지율도 역대급 10%대까지 떨어졌던 얘기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는요. 시장이 얼마나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어떤 그 지형도라든지 지각 변동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게 오늘 장중 당일 매매 추이입니다. 선물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거 뭐 개인 기관은 별로 볼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저쪽은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고 나머지 주체들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자, 보시면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 내내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기관 개인을 지워 볼게요.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에서 오늘 하루 종일 선물을 파는데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오늘 장중 2시 반 정도까지만 나타낸 건데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살짝 사면 반등하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살짝 사면 반등하고 이 검은색이 선물 지수예요. 외국인이 또 팔면 떨어졌다가 살짝 사면 반등하고 완전히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의 하락은 오늘뿐만 아니라 그날 지수가 움직이는 이 상승과 하락은요 외국인들이 거의 주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기관과 개인들이 힘이 없어요. 다 떠났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장 막판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밀려서 끝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확 사서 종가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순매수 전환해서 끝냈고 시간외, 선물은 시간외가 이제 3시 40분, 3시 50분인데 그때 갑자기 2천억 이상 순매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최근에 뭐 거의 매도였어요. 11월 5일부터 6일도 매도고 7일날 살짝 매수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 2천억, 3천억씩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장중에 매도를 추가적으로 하다가 종가에 확 매수로 돌아서 버린 거죠. 물론 규모가 뭐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 바닥이다 라고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시장을 제가 그동안 급락장을 많이 분석을 해보고 예상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낙폭과대 자리에 들어오고 너무 과도하고 너무 이렇게 과매도가 연출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포지션을 바꾸는 것들은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겠구나, 이제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좋은 시그널이 하나 나왔다라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수 예측과도 뭐 삼성전자 예측과도 비슷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코스닥. 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도하다가 종가에 확 담아갔어요. 뭔가를 담아갔어요, 매수로. 근데 자세히 보시면 누가 그거 물량을 뺏겼냐면 개인들입니다. 개인이 장중 내내 계속 매수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파니까 개인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점 매수 받치다가 계속 물리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물리다가 2시 40분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면서 매도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300억, 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던 개인들이 종가에 마이너스 250억으로 매도로 전환해서 장이 끝났어요. 물론 이것도 뭐 규모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입니다. 보시면 코스닥 이 개인 수급을 잘 보세요. 개인들이 하는 패턴은 항상 비슷해요. 코스닥이 내리면 매수합니다. 왜? 뭐 기관 외국인이 팔았을 거니까. 코스닥이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매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관 외국인들이 샀을 테니까. 코스닥이 내리면 매수를 합니다. 코스닥이 반등하면 매도를 합니다. 내리면 매수합니다. 이렇게 반등하면 보통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 다음에도 내리면 매수, 오르면 매도. 계속 반복되죠. 여지 없어요. 이렇게 내리면 계속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리면 매수입니다. 왜? 기관 외국인들이 파는 거니까 매수가 되는 건데 오늘은 드디어 반대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주가가 내렸는데 매도를 했네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급락장, 낙폭과대장을 분석을 해본 결과 개인들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참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날이 딱 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바닥이 나온다. 조만간 단기적으로라도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개인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매도 있겠지만 다음날 신용 이제 반대 매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신용 반대 매매 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미리 털어요. 야, 나 이대로 깡통 차긴 싫어. 나 오늘이라도 팔래. 더 이상 버티다가는 정말 반대 매매 나가게 생겼다라는 그 위협 때문에 종가에라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기관 외국인,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내렸구나. 이제 개인들이 항복하기 시작했으니까
물량을 받아서 시장을 잠시 반등 파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하루나 2, 3일 정도 벌어지면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조만간 저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시장도 낙폭과대에서 조만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조만간 저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힘들더라도요, 조금 참아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런 툼에 동참해서 던지고 손절매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험해. 이 밑으로 주식 팔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가 반등 나오면 완전히 엇박자 나가지고 멘탈 나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버티는 게 나아요. 뭐 정말 한 2, 3일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거기서 팔아야지, 여기다 대고 밑에다 던지는 거는 진짜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뭐 보유한 사람들은 좀 버틴다 하더라도 지금 현금을 갖고 좀 매수의 기회를 찾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현금이 꽤 있거든요. 이번 주 초에, 지난주 말에 현금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고 해서 뭐 수익 실현할 거 좀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손절할 것도 조금 손절해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들어간 게 있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해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될까? 어떤 주식을 위주로 봐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지수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반등 안 하면 지수가 반등을 못 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을 하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없이 반등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대부분 종목이 다 비슷하겠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내가 본다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디를 요즘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 2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부분 상관이 없다. 어차피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너무 그런 것들이 선반영 많이 되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트럼프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으면 그거 조심해야 된다. 다만 핵심 방향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게 있었어요.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종전, 전쟁 재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키워드는 일단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뉴스도 보여드렸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주방위군 창설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고, 미국 공화당 자체가 트럼프 재선을 목표로 우주 개발에 초점을 둔 강령을,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는 좀 이제 식상하고요. 전기차 자율주행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 이제 새로운 거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항공 쪽이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뭐 한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뚫었는데, 이거는 주가가 좀 눌려야 됩니다. 눌리는 게 뭐 밑으로 급락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옆으로 횡보를 하든 뭐 살짝 아래로 눌리든 어떻게 눌릴지는 이제 봐야 됩니다. 조정 소화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섹터들이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이게 이제 SK증권 리포트를 제가 일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뭐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이게 지난번 바이든이 대선 당선됐을 때 그때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2020년 11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되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미리 오르고 있다가 살짝 출렁이었다가 결국 다시 갑니다. 왜 가냐면 이때 바이든이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시기는 내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2021년도 1월에 취임을 할 당시에 사실 그때까지 시세가 좀 나왔고요. 관련주들이.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세론,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주식을 좀 팔자라는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꺾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재생 꺾였고 전기차 꺾였는데,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거 뭐냐면 2차 전지는 거기서 꺾였다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3년도 이후에 에코프로 관련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박이 났죠. 그래서 모든 종목이 여기서 다 꺾이고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갈 종목은 갑니다. 그럼 갈 종목은 왜 가는 거예요? 갈 종목 왜 가는 겁니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실적 성장이 있으면 추세 상승 가능하고요. 실적이 없으면 테마성 급등 후에 하락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밀어줘도 실적이 없으면 하락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당시에 우리나라의 태양광 대장주죠. 하나솔루션이에요. 태양광 테마의 대장주. 보시면 2020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반발 작용도 있었죠. 그 당시에 유동성 장세가 이제 강하게 펼쳐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급락을 하죠. 왜? 선반영이 크게 됐으니까.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할 거니까. 취임을 해서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고 결국 고점이 찍히고 밀렸습니다. 네, 큰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나중에 또 뭐 이런저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 이 고점까지 또 왔어요. 또 오기는. 네, 그러고 나서 꺾인 거죠. 왜 하나솔루션이 제대로 못 갔냐?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오른 만큼의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주지가 못하니까 실적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도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태양광 테마에서 좀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S에너지, 중소형 테마주죠. 이 종목을 보시면 바이든 당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올랐습니다. 2020년도 가을에.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이 고점 못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바이든이 실제 취임했던 타이밍이 여기죠. 2021년도 1월. 근데 거기서도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 고점 못 넘어가. 그러고 나서 무너져요. 그죠? 무너지고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여기까지도 반등이 못 나옵니다. 여기까지 못 나오고 살짝 반등 주고 여기서 꺾여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테마주들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실제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꺾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더라도 대장주 주도주를 해야 되는구나. 괜히 후발주 건드리면 나중에 대응할 때 골치 아프구나. 매도할 기회도 제대로 안 줄 수가 있고 수익률도 작을 수가 있고 더 많이 꺾일 수도 있고 물렸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도 대장주가 반등이 센 거지 후발주들은 반등이 약한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잘된 케이스를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뒤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앞에 게 작아 보이는 거지 이 앞에 것도 큰 상승이에요. 네, 주가가 여기 10,000원대에서 뭐 5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죠. 5배나 올랐으니까. 근데 거기서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나오죠. 예, 꺾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반기에 추가 급등을 하더니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왔다 갔다 박스권 흐름을 또 보이다가 2023년도에 뭐 아시다시피 대박 시세를 냅니다. 뭐 차트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적이에요, 실적. 예, 실적이 이때보다 몇 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가야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트럼프 기대감이 기존에 크게 선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섹터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나 이제 6G 우주광통신,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좀 이름을 그려봤는데 요거 앞으로 이 키워드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6G랑 우주광통신이 왜 필요한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 일부 종목들, 이런 쪽은 트럼프 기대감이 크게 선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섹터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아까 봤지만 취임일 전후까지, 실제 임기가 시작되는 취임일 전후까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취임 전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중요했던 거 있죠. 할 거면 대장급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수익도 크고 물리더라도 대응이 수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를 때, 주식을 선정할 때 제일 핵심 주식, 제일 좋은 주식이 어디인지를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도주 매매 철학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도주 매매 철학을 가지고 항상 시장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주도주 중심으로 보고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주식, 핵심 주식을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근데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반대로 하죠. 제일 안 오른 주식 뭐지? 차트가 제일 바닥에 있는 주식 뭐지?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양식품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라면주를 매매할 거면 삼양식품을 해라. 라면을 할 거면. 왜? 얘가 대장이고 제일 좋은 회사니까. 보시면 삼양식품 가지고 매매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요. 물론 뭐 수익이 꼭 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이 박스권이라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샀어도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고요. 뭐 최근에 본전가까지 왔을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낮게 분할매수 했으면 이거 최근에 수익 났어요. 삼양식품. 주도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대장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라면 섹터에서 아직 안 오른 거, 차트가 바닥인 거 뭐가 있지? 라고 해서 농심을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심을 샀으면 여기서 사도 물리고 계속 물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저가 깼잖아요. 그러니까 농심과 삼양식품의 차이를 보시면 이게 전형적으로 주도주, 대장주와 후발주의 차이입니다. 이거랑 삼양식품이랑 차이를 보세요. 이 그림의 위치 차이가 벌써 나죠. 삼양식품은 여기에 있는 거고 후발주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급 위주로 보시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딱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이거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다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 저희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유료 가입을 해서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래도 책임지고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제가 이 정도면 많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했고요. 시장 환율 얘기도 해봤고 외국인 개인 수급 변화도 제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들 어떻게 앞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